네, 고전은 언제 무너지는가 두 번째 이야기. 안전은 비용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낙원동 붕괴 사고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해체 계획서 의무화 이런 일을 의무화했죠. 자, 그런데 또 잠원동에서 사고가 나서 신혼부부 등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광주 학동에서 건물이 넘어지면서 버스를 덮쳐서 또 47명인가가 죽었어요. 왜 이렇게 수많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거듭나는 것일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건 직전에 이 학동 현장의 그림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건물이 이제 무너진 거죠. 무너졌는데 이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포클레인이 이 흑산을 쌓아갖고 올라갑니다. 자, 이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가느냐? 건물은 위에서부터 부셔야 되겠죠. 밑에서 부시면은 망가지니까 위에서 부셔야 되니까 이 포클레인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부셔서 내려옵니다. 부셔서 내려오는데 원래 해체 계획서에는 이 포크레인을 큰 크레인을 100톤짜리를 갖다가 잡아서 여기다 올려주면 이 포크레인이 여기서부터 부시고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100톤짜리 크레인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있는 쓰레기 더미를 여기다 쌓아놓고 이 포크레인이 스스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하려고 이 크레인 비용을 절약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흙이라는 건 겉으로 보면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멀쩡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흙은 기본적으로 액체하고 고체의 중간 액상체라고 해요. 자, 액체는 옆으로 완전히 퍼지죠. 고체는 똑바로 쓰죠. 흙이 이렇게 산처럼 되는 이유는 옆으로 가는 힘도 있고 밑으로 가는 힘도 있고 이래서 흙이 이렇게 옆으로 산이 되는 겁니다. 이 압력이 토압이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토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밀었겠죠. 또 먼지 나지 말라고 물을 뿌립니다. 수압까지 이렇게 미니까 결국 이게 옆에 자빠져서 그 버스를 덮쳤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은 2014년에 소위 속칭 피사의 아산의 피사의 빌라라고 별명을 가졌던 이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건물을 시공한 사람은 흙이 보기에 멀쩡하니까 여기 있는 철근하고 기초를 다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좀 오니까 흙이 주저앉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대한 무지와 돈을 절감해야 되겠다, 빼먹어야 되겠다, 아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뭘로 된다? 사고로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고도 똑같은 이유인데요. 와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언덕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거 부실하게 만들었죠. 또 기둥, 철근, 시멘트 다 빼먹고. 자, 이게 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얼었다가 봄에 녹죠. 녹으면서 얘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이렇게 되면서 무너져서 34명이 죽었습니다.
자, 똑같은 일이 2018년에 또 벌어집니다. 유치원이 있고 여기다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팝니다. 이 토합이 있으니까 이 옹벽을 굉장히 튼튼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낀답시고 엉성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밀리니까 무너지고 유치원 건물이 이렇게 되고,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일들이 수시로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비용이죠. 이거를 충분히 안전하게 하는 비용만 절감하면 설마 내가 공사하는 동안에는 안 무너지겠지. 그리고 그 발 뻗고 자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만에 하나 무너져도 나중에 뒤집하는 게 비용적으로 싸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50년을 터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수대교 붕괴에 의해서 32명이 죽었습니다. 1994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렇게 가운데 상판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있던 상판이 요 트러스가 이렇게 쭉 연결돼 있었겠죠. 자, 이 트러스하고 트러스 사이는 기본적으로 볼트라는 걸로 체결합니다. 이렇게 볼트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 볼트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잔번지를 맞으면 우리가 클립을 폈다 줄였다 하면은 알 수 있죠. 한참 하면은 그 센 강철인 클립조차도 부러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에 계속 하중이 가해졌다 안 가해졌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냐? 피로라는 게 생깁니다. 퍼티그라는 것이. 퍼티그라는 게 생겨요. 이 피로 하중에 의해서 여기가 금이 갑니다. 자, 이 금이 가는 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금이 갑니다. 그러면 요 밑에 가서 금이 갔네 하고 요거를 바꿔 끼면 되는 거예요. 자, 8만 대 설계에 16만 대가 다녔고, 요 강 건너에 있는 3표 레미콘 25톤 차량이 수시로 다녔는데도 이거를 검사하러 서울시에서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날 철골은 콘크리트하고는 달리 순식간에 무너지질 않아요. 자기가 나 죽어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버팁니다. 이때라도 고치면은 철골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이 사이가 자그마치 1m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갔던 택시 운전사 기사가 이걸 갖고 시청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행을 금지시키고 이거를 고쳐야 되겠죠. 시에서 한 게 뭐냐? 불이 났게 철판을 갖다가 여기다 깔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무너졌죠.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었어요. 94년도에.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괜찮냐? 아닙니다. 2018년에 47명이 죽은 세종병원입니다. 10% 면적을 불법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피난계단이니 뭐니 다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6년 동안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내고 이 불법을 당연한 듯이 쓰다가 불 한 번 나니까 이렇게 50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결국 왜 그럴까요? 사고가 날 확률보다 자기가 돈 벌 확률이 더 많으니까 모험을 한 거죠. 결국 다 이런 무지와 돈의 문제다. 사고라는 거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뭐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골드러시 때는 사람 값보다 노세 값이 더 비쌌다. 이민 노동자가 하도 넘쳐나니까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고 이러는 거에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노새 한 마리 값보다도 못한 값을 받고 사람이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던 사회가 이 화재로 인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1911년입니다. 맨하탄 한가운데 13층 건물에서 화재가 납니다. 트라이앵글 셔츠 웨이스트라고 하는 봉제 공장이에요. 주로 이민 가정에 여성 노동자들, 소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146명이 죽었어요. 근데 146명이 불에 타서 죽은 게 아니라 13층에서 떨어져서 길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 주인이라는 작자가 이 여공들이 중간중간에 뭐 옷을 훔쳐간다, 뭐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가 외출을 하면서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비상구를. 그러니까 결국 탈출을 못하니까 길에 떨어져서 146명이 죽었습니다. 맨하탄 한가운데 이런 피로 강물을 이루는 걸 보고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 정치인, 노동단체들이 공공안전위원회를 만들고 엄청난 규제를 만들고 이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이거를 법제하고 이래서 이때부터 9.11 때까지 미국에서는 건물에 의한 화재로 이거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난 사고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시민, 정치인, 노동단체들이 공공안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또 프랑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하나의 꼭지가 돼서 소방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규제를 만듭니다. 이후에 미국에서는 9.11 때까지 이거보다 더 큰 건물에 의한 인명사고는 없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와 같이 안전한 사회가 거저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사고와 피와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한 사회가 얻어지는 것이죠. 고로 안전은 비용이에요. 비용이고 다른 말로 하면 목숨값입니다. 목숨값이 비싸면 결국은 그것을 사용하는 고용주들이 그 비용 때문에 안전장치를 고도로 하는 것이고 목숨값이 싸면은 결국은 안전장치를 해서 사람 목숨을 살린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희생되더라도 사후에 그 뒤처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절감된다라고 생각하고 고위험 상태로 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1932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죠. 안전망도 없고 안전고리도 없고 헬멧도 없습니다. 여기서 도시락을 까먹어요. 뭐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던 세상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1975년에 저 엄청난 3일 빌딩 높이만한 철구점을 싣고 울산 앞바다에서 사우디까지를 저걸 바지선에다 싣고 갔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 바지선에다 싣고 간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보험을 안 들고 갔다는 거죠. 결국 정주영 회장이 밑에 그 글에도 있습니다만은 해보기나 했어. 뭐 왜 안 돼? 이런 것이 뭐 훌륭한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나라의 목숨값이 쌀 때의 얘기입니다. 뭐 터널 공사에서 수맥이 터지면 붕괴가 되죠. 차광기를 든 노동자가 들어가서 깨는 걸 두려워하면 정 회장이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앞장서서 깼다.
이런 무용담 아닌 무용담이 있는 거고 그게 또 일종의 자랑이 되는 사회는 이거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한 우리 어른들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그것이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되는 이 안전하지 않는 세상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다. 결국 안전은 정신 승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비용의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고도의 비용을 치르게 해야 우리가 안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